2021년 9월 한국군이 전술 핵무기급 위력 새로운 탄도미사일을 개발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탄두 중량은 최소 4톤으로 밝혀졌죠. 역시 언론에 밝히지를 않았을 뿐 한국은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 이전부터 차세대 신형 탄도미사일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일본과 중국을 타격할 미사일 종류가 더욱 늘어나겠군요. 유튜브 채널 대고구려제국 구독과 알림 설정은 군사무기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2021년 9월 러시아 언론에서도 전술 무기급의 파괴력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한국이 개발 중인 것으로 전했는데요. 전 세계는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이 예상보다 더욱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군 소식통에 따르면 탄두 중량이 최소 3톤에 이르는 지대지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해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했는데요. 앞으로 몇 차례 시험 발사 과정을 거쳐 최종 전력화 시기를 5년 내에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2026년 미래 국방중기계획에서 파괴력이 증대된 지대지 미사일과 함대지 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을 지속해서 100% 국산화, 전력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5년 이내에 실전 배치가 가능할 전망으로 보이는데요. 그간 국방과학연구소는 탄두 중량 2톤의 현무2 미사일부터 시작해 최대 탄두 중량 현무4 미사일은 물론 최근에는 SLBM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44 미사일까지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탄두 중량 최대 3톤의 탄도 미사일은 지하 수십 미터를 뚫고 들어갈 수 있어 견고한 갱도와 지휘소를 포함해 지하 미사일 시설인 사일로까지 파괴할 수 있어 핵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하기 전에 완전 무력화할 수 있죠. 일본의 군사 칼럼에선 한국형 차세대 탄도미사일에 대해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마하 10의 속력으로 낙하 비행을 하면서도 회피 기동 시스템도 탑재한 요격이 굉장히 어려운 한국의 신형 미사일입니다. 3톤의 탄두가 마하 10에서 충돌하는 파괴력은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추가 개량을 거듭해 4톤의 탄두 중량을 가진 미사일의 낙하 지점에 목표의 도시는 지옥이 되는 것이죠. 이 같은 무게의 미사일이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요격이 어려운 회피 기동을 한다는 게 놀랍습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현무 미사일 회피 기동 기술이 대표적이고 이것은 핵이 아닌 한국산 탄도 미사일이므로 전시 상태에서 마음대로 쏠 수 있지만 당하는 쪽은 지옥에 있는 악몽을 꾼다. 이처럼 일본의 군사 칼럼 리스트들도 한국형 차세대 미사일에 대해 두려움을 표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탄도미사일이 거의 전술 핵무기급의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무거운 탄두 중량에도 사거리가 1400km에 이르러 전방에 배치되면 일본과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중기계획 발표 자료를 통해 지난 5월 한미미사일 사거리 지침 종료에 따라 기존 지상표적 위주 타격에서 갱도 및 건물 파괴가 가능하고 오차 면적을 테니스장 크기에서 건물 출입구 정도로 줄여 정밀도가 매우 향상된 차세대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군의 미사일 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극초음속 미사일 등 최첨단 무기의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한국군은 정밀 유도 조종 기능을 갖춘 신형 무기 장거리 탄도미사일 및 극초음속 미사일, 한국형 위성항법 체계 등의 기술 개발을 적극 촉진하고 미사일 전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04년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관련 연구를 진행하여 지속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년 뒤 2023년까지 발사 시험을 완료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전 세계 어디든 1시간 이내에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강대국들의 전쟁 억제 극대화 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대칭 전력에서 가장 핵심적인 무기인 극초음속 미사일은 주변국들 상대로 미사일 맞대응 전략을 추구하는 한국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순항미사일과 글라이더 등 두 종류로 나뉘며 극초음속 미사일을 탄도 미사일에 실어 발사하면 고공에서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미사일 방어망을 완전히 무력화한 뒤 주요 도시 전체를 타격해버립니다. 국방부 장관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공개한 배경에는 한국의 주변국들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동향에 대응하고 강대국 한국도 극초음속 미사일 전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이어서 한국은 탄도미사일의 공격은 물론 자체 개발한 중거리 중고도 미사일 요격 체계로 탄도미사일의 방어까지 완벽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대국 한국이 미사일 공격과 방어에 동시 대응할 수 있게 되죠.
천국 미사일 체계는 2012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연구 개발했으며 각종 시험 발사에서 명중률 100% 기록을 세웠습니다. 천궁은 공중에서 2차 점화돼 마하의 속도로 날아가 69km에 떨어진 목표물에 정확하게 명중했죠.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는 일부 선진국들만 개발에 성공했으며 방공망의 핵심 체계라는 것을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요격 미사일을 제작하려면 교전 제어 기술과 다기능 레이더를 이용한 탄도미사일 추적 기술이 요구되는데요. 천궁은 탄도미사일과 항공기를 동시에 요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에 배치된 천궁 무기 체계와 발사 차량을 혼합 운용할 수 있어 한국군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대폭 향상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형 레이더는 우수한 재민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적국의 탄도미사일을 신속하게 탐색하고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고 작은 목표물을 탐지해 추적하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한국은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과 미국의 정보기술, 한국의 전자기술을 통합하여 천궁 미사일을 4세대급 지대공 미사일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신화닷컴에 올라온 중국 국영 언론이 보도한 천궁 미사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공 미사일은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표적에 대한 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유도탄으로 함대공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공대공 미사일로 분류됩니다. 이 중에서도 한국은 고성능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 미사일을 개발해 배치하고 있으며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LSAM과 KF-X에 탑재할 공대공 미사일도 개발 중이거나 개발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천궁 미사일은 국내 기술로 개발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로 대공 능력에서 강력한 위력을 가진 무기인데요. 현대전에서 지대공 미사일은 전투기 못지않은 현대 공중전의 주력 중 하나로 어떤 의미에서는 동급의 항공기 이상으로 현대 공군의 진정한 주적이라고도 할 만큼 그 가치와 효용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했습니다. 천궁은 유효 사거리 40km, 요격고도 15km, 최대 속도 마하급 성능을 자랑하며 360도 전방향 운용으로 위치에 제약을 받지 않고 홀드런칭 방식을 통해 발사체의 손상과 발사 위치 노출을 방지합니다. 또한 천궁은 다기능 위성 배열 방식을 적용해 한 대의 레이더에서 탐지 식별 추적 교정까지 수행이 가능하며 표적 지향성 탄도를 적용해 모든 파편이 표적으로 집중돼 높은 파괴력을 자랑합니다. 중거리 방공 유도 무기는 정밀 타격 기술과 감시의 추적, 지휘 통제 미사일, 레이더 교전 통제소 연동체계 통합 등 모든 기술이 잘 어우러져야 하기 때문에 개발 예산이나 개발 기간도 만만치 않은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천궁은 2011년 8월 연구 개발이 완료된 이후 여러 시험 평가를 거친 끝에 2015년 1월부터 양산을 시작하여 2020년 전력화가 완료되었는데요. 천궁은 불공 사업 당시에 우리가 러시아로부터 받은 미사일 관련 기술 플러스 성숙도가 높은 미국의 기술 플러스 국내 순수 기술을 통합한 첨단 유도무기 분야 기술의 집약체로 우리 군의 방공 능력을 대폭 향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천궁은 레이더 교전 통지에서 발사된 유도탄 등으로 구성되며 발사대 한 개당 8개의 유도탄을 장착할 수 있죠. 이처럼 군사력 강대국 한국의 영원한 자주국방을 위하여 한국의 차세대 미사일 개발은 계속됩니다. 영상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명 대고구려제국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